네, 안녕하십니까. YNJ 뷰티 대표 원장 손샤인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시나요? 아마 안 보시는 분은 있으셔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기 프로그램이죠. 저 역시도 애청자인데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 손샤인이 본 나는 솔로의 짤막한 리뷰와 그리고 이분들의 현재 모량 상태를 체크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두피 문신을 받으면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출연자분입니다. 이분 직업은 수의사고요. 딱 보았을 때도 사실 굉장히 빼곡합니다.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다른 각도의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은 헤어라인도 빼곡하시고, 보시면 M자 탈모가 발현이 되고 있거나 그렇진 않죠. 물론 헤어라인이 좀 불규칙적이시긴 한데 이거는 선정적이신 것 같고, 측면을 보면은 약간 두피가 비쳐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이 촬영 시간, 저녁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머리를 감으면 저녁 시간대 두피에 유분기가 있는 분들은 이 정도 떡이 지고, 그 다음에 밤 시간대 밝은 조명 밑에서 이렇게 촬영했을 때 이 정도 두피가 보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는 정상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분은 굳이 탈모라든지 두피 문신, 이런 탈모 커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인데요, 이분이 첫 번째 이제 데이트 신청할 때 촬영됐던 영상인데 정수리 보면 굉장히 빼곡하죠. 숱이 진짜 많은 분입니다. 복 받으셨어요. 이분은. 정리하면은 머리숱이 있습니다. 헤어라인 3장은 선천적으로 보입니다. 탈모에 대한 걱정은 앞으로도 크게 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출연자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제가 방송을 보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보시면은 정면 사진과 후면 사진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뒤통수 굉장히 빼곡해 보이죠. 그런데 이분이 일반적인 분들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보시면 측두부 쪽에 두피가 좀 휑해 보입니다. 왜 이게 일반적인 분들하고 다르냐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정수리나 가르마 부위보다 측두부나 후두부 쪽에 모량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연예인 김광규 씨 같은 경우에도 측두부나 후두부 쪽 모발은 이제 남아있으신데 위쪽 부분은 좀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되셨죠. 그런데 이분은 리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숱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빨갛게 표기한 측두부 라인은 숱이 적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렛나루도 숱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생김새와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이런 걸 들어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어린 분 같았으나 생각보다 꽤 형이었어요. 이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하나 제가 느끼기 아쉽다라고 느낀 거는 굳이 부족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성스러움이 조금 더 있었으면은 아마 여자 출연자분들 혹은 이제 일반 여성분들께 좀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남성스러움을 왜 갑자기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내면적인 남성스러움도 중요하지만 저는 외적인 남성스러움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남성성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구렛나루가 좀 더 숱이 많으면 훨씬 더 남성스러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렛나루와 더불어 축두부 시술을 들어가면은 땀이 많이 났거나 이제 물놀이 했을 때 이렇게 모발이 젖어 보였을 때 두피가 갈라져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두부 라인 시술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렛나루 시술까지, 구렛나루의 길이는 귀 중간까지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귀 중간보다 0.5cm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이분은 그렇게 내려가면 오히려 어색할 것 같고요. 딱 귀 중간 정도까지 지점만 시술해드리면 훨씬 더 남성스럽고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다른 장면 보시면은 축두부가 두피가 좀 비쳐 보이시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출연자분 결론. 가르마 정수리는 숱이 많으신 분, 하지만 땀이 나거나 물놀이 등 모발이 젖어 있을 때 축두부 보임, 구렛나루 좀 더 숱을 채우면, 연장하면 훨씬 남성스러움이 어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출연자분입니다. 아마 이번 기수에서 남자 주인공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그런 분이죠. 제가 여태까지 나는 솔로 보면서 이분 보고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시면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이게 뒷모습인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약간 두피처럼 보여지긴 합니다만 저 정도 두피는 그냥 가마가 보이는 정도 수준이어서 딱히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약간 정수리 정말 살짝 보이긴 한데 이거는 굳이 터치하지 않아도 될 정도 같아요. 물론 저분이 저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시술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저는 굳이 정도의 머리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그리고 축두부랑 구렛나루 라인까지 완벽하게 숱이만, 길이까지도 적당하시네요. 자, 결론입니다. 머리숱 적지 않음, 이번 기수 에이스. 자, 넘어갈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보자마자 직업이 예상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로 귀를 보고 알 수 있었는데 귀가 만두기입니다. 주로 이제 레슬링이나 유도 이렇게 그래플링류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귀가 저렇게 변하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직업이 유도 선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숱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이 촬영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대였고 모발의 상태를 보면 많이 기름기가 져 있는데도 두피가 이 정도로 보인다라는 건 애초에 머리숱이 많은 분인 겁니다. 모발 자체가 그렇게 엄청 영상으로는 굵어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모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숱이 많아 보이는 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각도로 봐도 두피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뒷모습은 완전히 새카맣네요. 자, 결론입니다. 머리숱이 많은 만두기와는 길거리에서 싸우지 맙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은 키가 189인가 그런 분이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분의 정수리를 들여다볼 상황은 이제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송에서 보면은 이 영상에서 봤을 때는 숱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이게 이 영상의 영상미 때문에 이렇게 담긴 건지 아니면은 저분이 제품을 바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다음 장들을 보면은 두피가 좀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모발이 좀 얇은 편에 속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에센스를 바르신 건지 뭐 제가 100% 장담은 못하는데 그냥 유분기가 좀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머리 감았을 때보다 저녁 때 되면 두피가 좀 더 환하게 보이는 그런 두피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시술을 한다 라고 하면 일단 당연히 이마 라인서부터 쭉 시술을 해드려야 되고요. 뒤에서 정수리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시술을 해드리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제가 체킹한 부분만 시술해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분이 만약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눈썹 산에서 반대쪽 눈썹 산까지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모량이면 크게 생활하시는데 좀 지장이 가거나 문제가 되실 만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189에서 190cm의 두피를 남에게 보여줄 상황 자체가 많이 없을 뿐, 그다음에 숱이 많지는 않음. 만약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그냥 생활하셔도 무방.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가 휑해 보일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이분이 눈썹 문신을 받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눈썹 문신을 너무 진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머신 눈썹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 원하셔서 그렇게 받으신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그렇게 해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진했던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머신 눈썹보다는 그어서 하는 엠보 기법의 눈썹이나 아니면은 이제 패더링으로 하나의 결 표현하는 그런 식의 시술을 했으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라는 게 아쉽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눈썹이 아쉽다. 자, 마지막 출연자분입니다. 이분도 수의사분이래요. 근데 이분은 조금 직업이 되게 일반 수의사분들하고 달랐던 게 소 농장의 소들 있잖아요. 그 소들이 이제 출산할 때 받아주고 좀 더 이제 출산이 잘 도와주는 젖소의 산부인과 의사, 소들의 산부인과 의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헤어스타일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아예 머리를 다 까고 한쪽으로 가르마를 타는 그런 스타일, 두 가지 스타일을 선보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머리를 올리신 게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은 피할 수가 없죠. 약간 두피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분 탈모가 심하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르마 쪽 부위는 이분이 그냥 뭐 신경 안 쓰신다고 하시면 그냥 시술 안 받으셔도 될 뿐이에요. 만약에 굳이 받는다고 하시면 그 가르마 시술과 이 쭉 가르마 이렇게 타고 오겠죠. 그리고 이 헤어라인 쪽이 약간 울퉁불퉁하신데 이거 이렇게 좀 채우시면은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이거까지 들어가면 제가 보기엔 한 두세 살 정도는 더 어려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받으신다고 하면요. 제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이제 이렇게 헤어라인 정리되신 부분 비포 애프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축두부입니다. 축두부 숱 자체는 그렇게 적진 않는데 구렛나루가 짧아요. 구렛나루랑 이 앞쪽 관자놀이 부분, 이쪽 라인만 좀 선명하게 다듬어 주면은 훨씬 더 남성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좀 더 멋있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딱 귀 중간까지만 시술을 해드리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멋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브렛나루가 너무 길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기수에서 보니까 약간 까칠한 부분도 있는 것 같으면서 자기 주장 확실하시고 신념이 딱 확고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소들의 산부인과 원장님, 머리숱 많은 편, 머리 스타일 두 가지 중 올림머리가 더 멋있음. 가르마 헤어라인은 필수 아닌 선택. 하지만 브렛나룻은 시술 필요로 보여짐. 여기까지 남성 출연자분들에 대한 리뷰가 끝났고요. 바로 여성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성 출연자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자기소개 때 본인 취미생활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 딱 숙였을 때 보이시죠, 여러분? 가르마 부분. 저 정도 보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단체로 모여있을 때의 상태인데 지금 뭐 카메라 앵글 각도도 있겠지만 이분만 두피가 좀 갈라져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보면은 조금 더 심해 보이고요. 이분이 이걸 똥머리라고 하나요? 보시면은 앞쪽 가르마 말고 이번에는 축두 라인이라든지 헤어라인 쪽 이런 부분들이 두피가 좀 보여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분 자체가 모량이 많은 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야 이제 머리를 저렇게 묶지 않으면은 크게 보여지진 않는 분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일 심해 보인다라고 느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밤에 찍은 장면 같은데 이 정도면은 사람이 숙이지 않아도 정면에서 봤을 때도 두피가 좀 보여질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탈모가 심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굳이 좀 더 이제 꾸밀 부분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다른 거 말고 일단 두피 부분만 좀 해결을 하시면은 본인의 나이보다는 훨씬 더 어려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이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헤어스타일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선택사항이고요. 장단점이 있겠죠. 안쪽만 받는 경우와 바깥쪽까지 다 받는 경우. 근데 일단 보이는 데는 가운데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해결하면은 좀 더 지금보다 더 지금도 어리시지만 더 영해 보실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서는 성격이 제일 좋은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번 기수에서는 이분과 좀 합이 잘 맞는 그런 남자분은 계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방송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께 인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성격이 너무 좋은 분, 외모도 준수하신, 가르마가 아쉽다. 심각한 탈모는 아니지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피 문신을 받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여성 출연자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장면들이 있고요. 약간 조금 두피가 비쳐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앞쪽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거나 문제가 돼 보이진 않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쪽쪽 갈라지는 그런 유형의 두피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외모와 말하시는 게 좀 많이 달랐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외모는 제가 느끼기에 되게 조용조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밝으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결론, 머리숱 적지 않은 편, 하지만 가르마 라인의 연장된 뒤쪽 정수리와 후두부는 보이기 시작. 앞으로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필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기수 분들이 머리숱이 막 크게 적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얼핏 보기에도 모발이 좀 얇아 보이는 분이기는 해요. 보시면은 지금 가르마 중간 부분 상판 쪽이라고 하죠. 이 보여요. 고개를 들었는데도 약간의 두피가 비쳐 보이고요. 다른 각도에서도 좀 비쳐 보입니다. 이렇게 앞머리가 있는 스타일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두피가 좀 잘 보여요. 그 말은 뭐냐면은 머리숱이 적은 분들이 이렇게 앞머리가 내리는 스타일을 하면은 좀 더 많이 휑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추천드리는 헤어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분의 현재 모량 스타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두피 문신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효과가 클 뿐이에요. 오히려. 왜냐면 모량 자체가 충분합니다. 두피 문신 받으시기에. 근데 만약에 이분이 두피 문신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데만 띡 하고 받으면은 당연히 안 되고요. 산에서부터 반대쪽 눈썹 상까지 이렇게 상판 전체적으로 커버 들어가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크게 효과 볼 뿐입니다. 나중에 헤어스타일을 바꾸신다고 해도 두피가 꽉꽉 채워져 보이실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숱 많지 않은 피, 그리고 모발이 얇은, 현재 모량의 현재 헤어스타일은 탈모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맞지 않음. 두피 문신을 받으면 전체 커버가 효과적인 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봤을 때 배우 김하늘 씨 느낌이 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요, 인터넷에. 술자리에 같이 있으면은 재밌는 스타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굉장히 좀 밝은 분입니다. 하시는 일도 이제 아이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이제 놀이 진행하는 그런 대표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해요. 이분의 머리숱 한번 보면은 이렇게 두피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정도는 크게 이제 심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구렛나루 시술이 필요한 남성분과 약간 썸띵이 있는 분이었는데, 재밌는 게 처음에 이 여성분이 이 남성분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남성분이 다른 여성분한테 관심을 돌리니까 그때서 이 남성분이 이 여자분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다음부터 이 여자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입에 대시를 하고 데이트 신청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전문용어로 이제 희소성의 효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갖고 있거나 가지기 쉬울 때는 별로 큰 이제 매력이나 메리트를 못 느끼다가 막상 이제 갖기 어려워지거나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조급해지고 그때서야 다시 매력이 보이는 그런 효과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결론, 술자리 분위기 메이커, 머리숱 양호, 인간적인 김하늘 느낌 나는 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화제 인물입니다. 이분이 제가 느끼기에 이번 기수의 여자 주인공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나는 솔로 1기부터 지금까지 다 봤는데 유일하게 최초로 5대1 데이트까지 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매력에는 이제 외모도 한몫하시겠지만 이분이 하는 행동이 아마 남자분들의 이분에게 끌려하는 그런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의 굳이 뽑자면 유일한 아쉬운 점은 바로 머리숱인데요. 이 둘의 러브라인,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여자분이 숙였을 때 이렇게 두피가 보여져요. 다른 사진 보시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두피가 보여지고 좀 약간 숙였을 때도 보여지고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가르마가 좀 넓게 보여집니다.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에 비해서요. 이분이 그렇다고 탈모가 심하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약간 에센스를 바르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지성 두피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피 문신 받으면은 아마 4, 5년은 더 어려 보이실 정도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만 하시기보다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술을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시술 들어가면 아마 나중에 이분이 뭐 헤어스타일을 바꾸시거나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기는 가장 많았으나 머리숱은 가장 적은 두피 문신을 받으면 굉장히 효과도 좋고 만족도도 높을 분. 나는 솔로 최초 5대1 데이트, 이번 기수 에이스 히로인 여주인공. 네, 다음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보여드렸던 이 남성분이 순수한 시골 청년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이 여성분은 진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시골 처녀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에요. 직업은 제가 기억하기로 약사분이신데 가운 입은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그때는 사람이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번 키스에서 썸띵이 일어났던 그런 상대방은 없었어요. 모발의 두께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숱 자체가 조금 적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크게 헤어스타일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굳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채우시면 더 어려 보이시긴 할 겁니다. 마지막 여성 출연자분 결론, 아쉬우셨을 것 같다. 멋진 직업. 왜 웃으세요? 모발은 굵어 보이는데 숱이 많지는 않으시다. 적당 정도. 약사시기 때문에 본인 약국에 있는 비오틴이라든지 맥주 효모 등 두피에 좋은 보조식품들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나는 솔로 24기 출연자분들에 대한 정말 짤막한 제가 생각하는 리뷰와 그리고 이분들의 머리숱 그리고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좋을지 그리고 받게 된 후에 예상 비포 애프터까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이번 기수는 특징적으로 이제 저분은 머리숱이 많이 정리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이제 옥수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인데 그렇게 심각한 분은 계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혹시나 여기 출연하신 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두피 문신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피 문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미스터 손샤인 채널에 두피 문신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 올라와 있으니까요. 영상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은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